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건강을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즉 고혈압은 고혈압만 보고 당뇨는 당뇨만 보고 관절염은 관절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대부분 우리의 고정관념은 나는 당뇨만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뭘까요? 저는 당연코 오장육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도와서 같이 연계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어디로 먹죠? 입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으면 일단 어디로 내려가요? 식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위에서 우리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잘게 쪼개는 것. 이 산으로 녹이거나 분해하거나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럼 이 산은 어디에서 뽑아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췌장에서 이 산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위에서 자주 녹여서 잘게 쪼개서 분해해서 어디로 내려보내요?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십이지장이라는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십이지장. 자, 위는 내가 어떤 성질, 어떤 성분이 먹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게 쪼개서 위에 내서 이 십이지장에 가게 되면 어떤 성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센서에 의해서 쉽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분이다, 즉 단백질이다,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칼륨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분해할 수 있도록, 분해해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해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액이죠.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을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십이지장에서는 소화를 시켜서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을 분비시키고 담당을 하는 것은 간의 역할입니다. 간의 역할이죠. 그래서 간의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십이지장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는 어떤 유화시킬 수 있는 유화제를 간에서 도움을 받아서 십이지장에서 섞어서 어디로 내려보내요? 이제 소화를 시켜서 소장이라는 곳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 흡수, 즉 찌꺼기와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영양은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야 되겠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은. 간으로 보내고 찌꺼기,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몸은 대장으로 버리게 됩니다. 자, 대장에서 우리가 놔뒀다가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을 하게 되죠. 배출을 합니다. 뭘로요? 대변이라는 것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간에서 영양 흡수를 제대로 하고 해독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내 몸을 돌리게 되죠. 돌리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신장이라는 센스, 신장이라는 건 품질관리과, 즉 우리가 내 몸에 많은 영양소, 부족한 영양소는 없는가, 가잉된 영양소는 없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몸을 돌려서 검사를 맡게 되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혈액을 통해서 돌려서 내 몸에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다시 만들고, 쓸데없는 거는 소변으로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에서는 어디로 가져야 돼요? 영양소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몸의 영양소는 다 혈액을 통해서 내 몸 60조 개의 세포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보내요? 심장으로 보내야 되게 됩니다. 심장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우리가 세포도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어디에? 폐라는 장기에서 공급받아서 우리 몸에 11만 2천 킬로미터의 혈관, 심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뿜어져서 내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에게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먹는 음식을 내가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리고 빨리 먹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적게 소식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위산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폭식하고 과식하고 소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산을 뽑아내는 곳은 췌장이 담당이니까 췌장에서 위산을 많이 뽑아내는 거와 적당히 뽑아내는 거는 다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과식하고 폭식하고 빨리 먹고 그리고 간식을 자주자주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식을 자주자주 먹는 습관, 그리고 빨리 먹고, 그리고 폭식하고 가식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췌장에서 먹을 때마다 위산을 뽑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식생활 습관이 췌장을 위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또 먹을 때는 먹고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내 위에는 위산 과다로 인해서 내 몸에 위벽이나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는 내가 먹는 대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많이 뽑아내고 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가 부르면 우리는 뛰어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눕고 싶고요. 그래서 누우니까 위산이 과다되어 있는데 누우니까 그 위산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식도 쪽으로. 그래서 식도를 감싸고 있는, 즉 식도와 이를 연결해서 역류되지 않게 하는 이 센서가 있어요. 깔때기 같은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위산이 가다가 되면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위산이 신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위가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면 잘게 쪼개야 되는데 잘게 쪼개지도 않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자주 먹으니까 잘게 쪼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니까 쪼개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니까 12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유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 담즙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다하게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앞전 강의에서 내가 얘기했던 과다하게 분비가 시켜진다는 것은 간이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영양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주 먹게 되면 자주 먹고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도 과다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지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습관, 그래서 우리가 위가 나빠지고 내가 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가 나빠지면 어디가 나빠져요? 12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간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잘게 쪼개지 못하고 12장이 완전 소화를 못하게 되면 소장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장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소장이 힘들게 되니까 영양소와 찌꺼기를 아주 미세하게 분리해 줘야 되는데 분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이 제대로 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간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을 못해요. 왜? 내가 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하고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콩팥과 간은 95%가 망가져도 나한테 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피곤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피곤함을, 즉 만성 피로에 젖히고 있다라는 것은 간과 콩팥,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다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는 거 어떻게 봐요? 신간이 불편하다. 그래서 애적에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마음 편하게 잘 지내시죠라고 덕담으로 인사를 하면 아이고 이 사람아 신간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지라고 얘기한다. 걱정거리가 많다라고 우리가 옛말에도 전해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간이 편해야 우리는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이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이 잘못되면 위가 잘못되고, 이가 잘못되면 장이 잘못되고, 십이장이 잘못되고, 간이 지치면 해독이 깨끗하게 안 되고, 맑은 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으로는 소장과 심장은 부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이 나쁘면 심장이 함께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지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되는 거죠. 눈. 자, 눈은 간하고 직결된다. 그러면 눈에 문제가 있으면 간을 먼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달라. 즉, 눈에 이상이 있는 거는 눈에 내가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간을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면, 심장에 있다라면 소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장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 나옵니다. 변이 갑자기 가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변을 봤는데 뭐라고 나와요? 변을 봤는데 그냥 형태가 없이 그냥 설사처럼 이렇게 쭉 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변이 토끼똥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변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30분, 40분이 있도록 신문 한 장 다 볼도록 변이 낑낑대고 변을 봐야 되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변을 보는데 어떤 변을 봐야 되느냐? 잘 본다, 잘 싼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형태를 봐야 돼요. 형태. 형태. 가장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형태는 고구마처럼 바나나처럼. 원래의 장 굵기가 이 정도니까 굵고 그냥 고구마처럼 바나나떡처럼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 1, 2분이면 화장실에서 모든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 30분 동안 한 장 다 보도록 낑낑대고 나와 있는 거는 잘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1분에서 2분 안에 해결을 하고 나와야 된다. 또 두 번째, 냄새입니다. 냄새. 자, 오늘 먹고 내 몸 만들고, 오늘 먹고 내 몸 만들고, 내일 아침에 버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야 될까요? 약간 숙성된 냄새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냄새, 누군가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 가족이 따라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소변을 봤는지 대변을 봤는지 잘 못 느껴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냄새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색깔입니다. 색깔. 색깔. 노란 황금색 변을 봐야 된다. 그리고 부변입니다. 물에 둥둥 뜨는 변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변을 봤을 때는 잘 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내가 들어간다. 이런 변을 못 본다. 그거는 바로 변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쌌는데 형태가 없이 나와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해요.
그리고 변이 가늘어요. 그래서 변이 가라앉아요. 이런 거는 잘 못 본다. 즉 소장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을 봤을 때 잘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이래 봤든 저래 봤든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나 똥 잘 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변을 못 본다. 그럼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한의학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폐와 대장은 부부장기예요. 폐와 대장은 부부장기야. 그래서 대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폐질환이 온다. 폐질환이 온다. 폐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 내가 장기침을 하고 있다. 가래가 끓고 있다. 비염이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염, 그리고 장기침, 가래, 천식이 있다? 어디를 봐야 돼? 우리는 호흡기만 봤죠. 호흡기만 보고 거기만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막 천식약 먹고 가래 삭히는 약 먹고 비염약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뭘 봐라? 폐를 봐달라. 폐를 봐달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기 질환이 왔기 때문에 보이는 곳만 우리는 보지 말고 폐를 봐달라. 그러면 근본적인 폐가 나빠진 원인은 뭐예요? 대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봐줘야 된다. 그러면 대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왜 소장을 봐야 되느냐? 소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심장에 이렇게 연계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이 안 움직이게 돼요. 장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이 정상적일 때는. 그런데 이것들이 만성화되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켜요. 어디에? 신경계가 문제가 되면은요. 신경계가 문제가 되면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밥맛이 있어져요. 그래서 소장이 안 움직이니까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대장에 문제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바깥에서 술을 한 잔 먹든 뭐였든 그냥 어제 있었던 다 싹 잊어버려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거를 두고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 변비 환자가 더 많고 폐질환이 더 많고 폐암률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남자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자.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장이 좋아지려면 뭘 좋게 해야 돼요? 일단 위를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럼 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어디를 좋게 해줘야 돼요? 입을 좋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식생활 습관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거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했어요. 옛말에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좀 돌아가자. 소화 잘 되는 보리밥 해서 먹고 소화 잘 되는 야채, 싱싱한 야채, 과일 먹고 그래서
충분히 내 몸에 식이섬유가 부족한 내 몸 상태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내 몸에 유산균을 정식할 수 있는, 즉 내 몸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유산균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고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즉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맛없는 걸 먹어라. 자연 그대로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조심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내 건강을 봐야지, 단면만, 간은 간만 보고, 소장은 소장만 보고, 위는 위만 보고, 폐만 폐만 보고, 대장은 대장만 보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고, 내가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